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고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그 느낌을 무시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첫인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관계를 시작했다가 결국 깊은 상처를 입고 후회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직감이 보냈던 첫 경고 신호와 그 신호를 우리가 외면하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첫 만남,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진실을 탐구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비슷한 아픔을 겪을 수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식을 전하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완벽하게 속았어요.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뛰어난 연기력과 사람을 홀리는 매력에 감쪽같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초기, 첫 데이트에서부터 몇 달간 이어지는 우정이나 사업 파트너십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피해자들은 말하죠. 그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아차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결국 그 가면이 벗겨지고 나서야 끔찍한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죠.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우리는 정말 첫 만남에서 나르시시스트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걸까요? 과학적 근거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주제에 대한 수십 건의 연구가 존재하며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롭고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상반되어 보이는 연구 결과들을 하나로 꿰뚫는 명쾌한 해답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나르시시스트를 정확하게 간파해냅니다. 한 유명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30초짜리 짧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영상 속 인물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의 성향을 자기중심적, 거만함, 과시적이라고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페이지나 프로필 사진 한 장만 보고도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심지어는 이메일 주소나 짧은 메시지만으로도 그들의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감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치 나르시시즘은 숨길 수 없는 아우라처럼 그들의 모든 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초의 영상, 사진 한 장, SNS 게시물 하나, 심지어 이메일 주소에서도 그들의 특성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30초 영상만 보고도 알아채는 것을 몇 시간 동안 함께 식사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연인이나 친구가 되어서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연구 결과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피해자들의 기억이 왜곡된 걸까요? 정답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식은 180도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중립적이거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마주할 때 그들의 본질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예를 들어 토론 프로그램에서 격렬하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즉시 저 사람 참 독단적이고 거만하다고 느낍니다. SNS에서 과도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사진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교류가 기대되는 비갈등적 상황,
예를 들어 소개팅이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모임 같은 곳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초기에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외향적이며 자신감 넘치고 유능해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깊어지면서야 비로소 그 긍정적 인상이 서서히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의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완전히 꺼져버리는 걸까요? 그 비밀의 중심에는 불쾌한 골짜기 현상과 인지 부조화가 있습니다. 불쾌한 골짜기는 본래 로봇공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로봇이 인간과 어설프게 닮아갈수록 사람들은 귀여움이나 호감 대신 섬뜩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는 이론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이 불쾌한 골짜기 반응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뭔가 인간 같지만 완전한 인간은 아닌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섬뜩한 위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직감, 우리의 본능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특히 연인이나 친구를 찾고 있는 감정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 불쾌한 첫 느낌을 스스로 억누르고 예곡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오랫동안 외로웠고 좋은 사람을 만나 따뜻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강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 앞에 겉보기에 멀쩡하고 매너 좋고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이상해, 이건 아니야라는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두 가지 상충하는 정보, 즉 나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욕구와 이 사람은 위험하다는 직감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이것이 인지 부조화입니다. 이 불편한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직감을 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사회적 예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첫인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느낌이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둘째, 자기 탓을 하는 방어기제입니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내가 너무 비판적인 사람이 아닐까? 라며 문제의 원인을 상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불편한 감정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림으로써 상황을 안정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 바로 결핍감과 필요입니다. 외로움, 불안, 우울감, 애정 결핍, 인정 욕구 등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필요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눈앞의 사람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내 오랜 기도의 응답일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직감이 보낸 경고음을 의식적으로 끄고 억누르고 부정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즉 이상화된 상대의 이미지로 가득 채웁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하고 긍정적인 상대의 모습을 상상해내고 실제 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속에 그 환상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들이 말하는 속았다는 느낌의 진실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당신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감은 처음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필요가 그 직감을 억누르고 스스로를 속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라는 대상을 통해 자신의 환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 자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나르시시스트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세상을 두 가지 특성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힘, 지배력, 유능함, 지성, 매력과 같은 행위 주체적 특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정함, 신뢰감, 겸손, 배려와 같은 공동체적 특성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첫 번째, 즉 힘과 우월성을 증명하는 특성들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매우 지적이고 유능하며 지배적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합쳐진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며 이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진화된 우월한 인간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정함이나 배려 같은 공동체적 특성은 약하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경멸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을 착하지 않다거나 싸가지 없다고 평가해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런 사소한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강한 사람이라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하거나 무능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억울함과 분노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비극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첫 만남에서 당신의 직감은 나르시시스트의 본질, 즉 인간미가 결여된 불쾌한 골짜기를 정확히 감지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 있는 외로움과 결핍감이 이 경고 신호를 묵살하고 대신 완벽한 구원자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그 환상을 사랑하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그 찬양과 숭배를 즐기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첫 느낌, 당신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낸 최초의 경고 신호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감지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믿지 않고 스스로를 기만한 우리 자신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위화감이 든다면 그것을 분석하려 하거나 애써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예민한가? 라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 느낌 자체를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를 신중하게 관찰할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직감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다듬어진 가장 정교한 생존 도구입니다. 그 무엇보다 당신의 첫 느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위험한 관계로부터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스스로를 더 믿고 사랑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